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지난 9일 제123차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성동구가 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름철 즐길거리들을 제공합니다. 강릉시가 체험시설 등을 갖춘 어린이 전용 산림 레포츠단지를 조성합니다. 울산시가 울산교를 노천 카페로 탈바꿈하는 배달의 달인 조성 사업을 시작합니다. 천안시가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유치를 확정지었습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민주평화당이 지난 9일 제123차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대표와 박주현 최고위원은 탈당 위원들에 대한 당의 입장과 향후 당의 활동 방향성을 표명했습니다. 국회에서 지난 9일 민주평화당의 제123차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는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박주현, 민영삼 의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탈당 위원들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앞으로의 당 활동의 방향성을 확고히 했습니다. 한일 경제전쟁, 한일 외교 갈등과 관련해서 현 정부의 대응의 문제점, 현 정부의 무능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그리고 해법을 지혜롭게 추구해 갈 것입니다. 또 국민과 호흡하고 국민들의 그런 먹고 사는 문제 어려움을 살피면서 한일 문제 해법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에 16명 의원이 함께 똘똘 뭉쳐서 머리를 맞대고 민주평화당의 존재감을 키워가면서 한일 갈등의 해법을 찾아간다면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대체 정당으로서 민주평화당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그 길 대신 다른 선택을 모색하고 있는 데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동영 대표에 이어 박주현 최고위원은 탈당에 대해 강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탈당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0.1%의 명분도 없습니다. 정당 정치를 부정하는 행태로서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은 민주평화당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특히 당 고문단의 중재안을 일거에 거절하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세대 교체를 통해서 뉴 DJ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서 당을 활성화하는 전략입니다. 민주평화당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유능하고 개혁적인 뉴 DJ들을 즉각 발굴 영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기 공천을 통해서 총선 승리를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 민주평화당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개혁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개혁야당, 작지만 강한 야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0대와 50대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4050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창업자문단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위원장으로서 활동할 4050 특별위원회는 40대와 50대를 대변하고자 하는 취지로 설립됐습니다. 청년층과 노년층을 잇는 가교 역할과 함께 세대 간 현안 공유 및 정책 발굴, 대안 제시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설립으로 광역별 청년 정치인을 발굴하고 육성해 더불어민주당 조직을 확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수도권 소식입니다. 성동구가 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름철 즐길거리들을 제공합니다. 멀리 가지 않고도 즐길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처럼 가실 것 같지 않는 무더위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산과 바다를 찾는 피서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특별한 계획 없이도 멀리 가지 않아도 여름의 즐거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22일부터는 살고지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운영을 하고 지속적인 수질 관리를 하고 있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동구는 가까운 곳에서 캠핑 체험을 할 수 있는 서울숲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9월 1일까지로
매주 금, 토, 일에 운영되고 있으며 예약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강원도 영월 동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고 있는 성동 힐링센터 휴 영월 캠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펜션, 글램핑, 캠핑데크는 물론 카라반까지 신규 설치되어 일상생활에 지친 구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송정제방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매미학습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에게는 숲속 세계를, 함께하는 어른들에게는 동심의 세계를 선사합니다. 네, 강북구의 삼양로 69길 일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언급했던 꽃길 조성 사업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색색의 꽃들과 푸른 잎들로 주변 골목길이 쾌적하게 단장되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삼양동의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북구가 삼양로 69길 일대에 꽃길을 조성했습니다. 250m 구간에 설치된 꽃길은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구에 한 달 동안 거주하면서 제시했던 사업 가운데 하나로 삼양동의 녹지 공간 확대와 골목길 단장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습니다. 꽃길을 따라 목재 화단과 화분, 벽면 녹화 수조가 설치됐고 칠자화와 사철나무, 덩굴식물 등 다양한 종류와 색상의 화초를 심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뤘습니다. 특히 이번 꽃길 조성 사업의 경우 계획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됐고 사후 관리에도 3개 민간단체와 주민 6명이 동참하게 됩니다. 강북구는 화단에 심을 계절별 꽃 모종을 무상으로 배부하고 꽃삽과 물조리개, 장갑 등의 관리 도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사업 참가자에게 조끼와 함께 모자를 제공하는 데 이어 강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무료 정원관리 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민간단체와 주민이 스스로 관리하게 될 삼양동 꽃길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네,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릉시가 소량 수목원 일대에 변화를 줍니다. 이곳에는 체험시설 등을 갖춘 어린이 전용 산림 레포츠 단지 조성이 추진됩니다. 강릉 소량 수목원에는 울창한 소나무 숲과 다양한 식물들이 조성되어 있어 많은 이들에게 힐링의 공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2022년까지 사업비 약 100억 원을 들여 이곳에 차별화된 체험시설을 갖춘 어린이 전용 산림 레포츠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나무의 줄을 이용한 로프파크, 네트를 이용한 네트 어드벤처, 트램펄린 등의 시설을 조성하고 요정의 숲과 산 미끄럼틀, 어린이 암벽 등반 등이 갖추어질 예정입니다. 네, 지난 31일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여름방학을 맞은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름 물놀이 캠프가 개최됐습니다. 횡성 원주 지역 민속장터 상인 등으로 구성된 사랑 나눔 봉사회가 횡성군 드림스타트 및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물했습니다. 지난 31일 횡성국민체육센터와 청소년수련관 농구장에서는 여름방학 맞이 물놀이 캠프가 열렸는데요. 사랑 나눔 봉사회 회원들이 직접 준비한 먹거리 외에 횡성소방서와 연계한 소방안전교육, 명랑운동회, 에어풀장에서 즐기는 물놀이 체험 등 즐겁고 신나는 물놀이 캠프가 하루 동안 진행됐습니다. 여름방학에 친구들이랑 물놀이도 하고 맛있는 거 먹어서 너무 즐거워요. 한편 사랑나눔 봉사회는 2011년부터 매년 횡성 지역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들에게 여름 물놀이 캠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창의 율치리 마을은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의 주 촬영지였는데요. 이 율치리 마을의 영화 세트장에서 웰컴 투 동막골 스마트폰 영화제가 지난 2일부터 3일 동안 열렸습니다. 이 영화제는 문학과 영화를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성, 협동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영화제를 통해 초등학생과 중학생 아이들이 팀을 이뤄 문학작품을 재해석해 10분 이내에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영화제는 서로의 영화를 감상하는 축제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영화 상영 외에 부대 행사로 전래놀이와 영화 의상 입어보기 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거리와 볼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직접 만들어보고 체험함으로써 학부모와 선생님, 아이들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율치리 마을 이장은 올해로 4번째로 열리는 스마트폰 영화제를 위해 마을 주민 모두가 합심하여 준비한 만큼
참가하는 모든 관광객이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은 강혁시 소식입니다. 2019 한여름밤 과학관은 살아있다 행사가 8월 17일까지 대전시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됩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오후 10시까지 자연사관과 인류관, 과학기술관 등을 개방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전문 해설가와 큐레이터가 한여름밤의 과학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연사관과 과학기술관, 미래기술관에서는 6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과학마술, 저글링, 마임 등의 공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19 항공우주특별전, 주기율표 특별전과 함께 나눔과 기부를 위한 야간 플리마켓, 푸드트럭도 운영해 야간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청소년과 국민들에게 휴식 공간과 다양한 볼거리,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2019 한여름밤 과학관은 살아있다 행사에 시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울산교는 현재 남부와 중부를 연결하는 보행의 길만 유지하고 있는데요. 울산시가 울산교를 노천 카페로 탈바꿈하는 배달의 다리 조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6일 김석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각 분야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교 배달의 다리 조성 사업 전문가 자문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배달의 다리 조성 기획안 발표를 비롯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광 콘텐츠 개발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빠르면 오는 9월에 개장 예정인 배달의 다리는 노천 카페존과 버스킹존, 포토존 등의 다양한 시설이 마련돼 인근 상권 활성화와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5일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대응 방안을 위해 대구시와 지역 경제계 유관기관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는 권영진 시장의 주재로 열렸습니다. 회의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 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파악한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권영진 시장과 참석자들은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지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부품 소재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7월부터 운영 중인 일본 수출규제 비상대책단 산하에 기업 조합과 유관기관, 대구시 소관과가 참여하는 산업별 비상대책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기업별 소재 부품 수입 현황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 동향을 전수조사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합니다. 한편 대구시는 일본산 소재 부품의 신속한 국산화 추진과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신규 소재 부품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와 52시간 근로제 유예 등도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입니다. 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선도기술 개발 지원 사업 대상에 선정된 8개의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R&D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충청북도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개발에 나선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충북도의 8개 중소기업은 선도기술 개발 지원 사업 대상에 선정되어 간담회를 통해 R&D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이시종 지사와 선정기업 대표, 충북 TP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 지사는 선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천안시가 대한축구협회와의 협상을 마치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확정지었습니다. 천안시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확정하면서 70만 천안 시민의 염원이 드디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천안시와 대한축구협회는 협상을 마치고 구본영 시장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천안 유치를 확정지었습니다. 천안의 꿈,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천안 유치 확정 꿈이 이것이 꿈이 아닌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천안시가 대한축구
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유치 확정으로 천안시는 오는 9월 축구 종합센터 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1,100억 원으로 충남도로부터 지원 확약을 받은 도비 400억 원에 국비 200억 원은 정부의 생활 밀착형 사회 간접 자본 사업으로 신청해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축구 종합센터는 47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천연 인조잔디 구장 12면, 소형 스타디움, 실내 체육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들어서게 되는데요.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를 거쳐 2021년 3월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동안 천안시는 6만여 명이 참여한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와 결의대회 개최를 비롯해 유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축구 종합센터 유치를 위해 빈틈없는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번 축구 종합센터 유치로 천안은 2조 8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조 4천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4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축구 중심지이자 세계 축구의 메카로서 급부상하게 될 전망입니다. 보령시는 지난 1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여름철 피서지 근무자와 공직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현지 격려에 나섰습니다. 먼저 대천해수욕장 4개 광장을 방문해 피서객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공공기관 및 단체 근무자들을 격려했는데요. 오후에는 용두해변과 무창포해수욕장 등을 방문해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에 걸맞은 환대 서비스를 펼쳐주길 당부했습니다. 한편 보령시는 주요 관광지 13개소에 보령시 공무원을 비롯한 5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물놀이 안전과 응급 구호 등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도 소식입니다. 빅데이터와 사물 인터넷 등이 등장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AI 분야는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능정보사회의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 AI 소프트웨어 미래인재 양성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1일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포스텍, 한동대, 포항교육지원청 및 포항테크노파크와 AI 소프트웨어 미래인재 양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업무 협약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꾸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4차 산업시대에 대응해 이뤄졌습니다. 포항시는 국내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 대비 인력 공급이 부족한 실정을 파악하고 AI 소프트웨어 미래인재 양성에 본격 나섰습니다. 포항시를 포함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5개 기관은 AI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초중등, 대학생, 일반인을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협력 지원, 핵심 인재 육성 및 확산을 위한 지자체 지원, AI 소프트웨어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개발 사업과 인력 양성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세부 계획 수립 및 시책 발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4차 산업시대 도래로 인한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성을 절감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시작으로 창업률 증가, 고용 증가 등 지역의 산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양산시가 오는 2021년까지 디자인공원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양산시는 국비 30억 원 등 모두 47억 원을 들여 양산 신도시 내 대표적인 도심공원인 디자인공원의 시설물을 대폭 증설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은 디자인공원 전체 18만 2,400여 제곱미터 중 4만 2,500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인데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현재 실시 설계 중입니다. 시는 사업 부지에 에코 워터 가든과 실개천,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고 경사 놀이터와 유아숲 등도 만들어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생태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과 별도로 하반기에 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디자인공원 안에 미술장식품 10점을 설치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발길이 더욱 잦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라도 소식입니다.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의 대책으로 실시한 교우관계 개선 프로그램이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학부모들 사이에서 원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집단 괴롭힘의 대책으로 교우관계 개선 프로그램이라는 카드를 꺼낸 초등학교가 오히려 피해 학생의 교우관계를 악화시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 모 초등학교 학생들이 동급생을 상대로 홀로 불러내거나 사이버 괴롭힘을 하는 등 집단 괴롭힘을 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사건은 저희가 갑자기 제가 퇴근하는데 아이가 울면서 전학을 가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왜 무슨 일 있었어? 그래 물어봤더니 쉽게 생각하면 그냥 제가 험담했기 때문에 그냥 불러낸 것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뭉쳐다녀서 누구를 불러냈다는 것 사실만으로도 사실은 위압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좀 개에 대해서 안 좋게 쓴 표현도 있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다.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받던 피해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이를 밝혔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우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사실관계가 조금 이제 맞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요거를 그냥 가해자와 피해자와 똑같이 생각해서 그냥 같은 무리에 포함을 시켜서 뭔가 프로그램을 했다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한쪽에 좀 편향돼서 제외된 그 프로그램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 측에서는 어떤 아이의 말을 듣고 피해를 당한 학생도 험담을 했다. 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한 네네. 다 같이 불러서 이제 면담을 실시를 한 거예요. 네네네. 네, 오히려 피해를 당하던 학생은 그로 인해서 더 마음의 상처가 컸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그거를 진행한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요. 교육관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냐, 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뭐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게 기존에 계속 사용했던 매뉴얼이라고는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고 학부모들하고 상의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교우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서나 진행했던 내용이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현재 학교 측은 피해 학생에게 동의를 구하고 진행했기에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집단 괴롭힘 문제가 불거지자 학교 측은 피해 학생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5일날 부모님이 찾아오신 건에 대해서 아이들도 좀 불만이 있었어. 왜냐하면 6명의 아이들은 단순히 이 지역 우리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다닌 거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싶어서 부른 것 뿐인데 얘는 그냥 지레 겁먹고 선생님을 가서 일렀어. 그러고 나서 부모님이 오셨어요.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교우관계 개선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이 없어 담당 학교의 재량으로 이뤄집니다. 피해 학생에게 상처만 남긴 학교폭력 대책,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으로 인한 지역민 희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추진위원회가 출범됐습니다. 위원회는 민간인 유족, 순직 군인, 경찰 유족, 안보 보훈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 2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를 위한 지원사업의 세부 계획과 재정, 운영의 운영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대 국회에 5개 법률안이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2023년에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총괄하기 위한 조직위원회를 올해 하반기에 공식 출범합니다. 2023년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총괄하는 조직위원회가 위원 인선과 사무국 구성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공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여성가족부와 한국스카우트연맹, 전북도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조직위와 사무국 구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1일 미국 웨스턴버지니아주에서 열린 북미 세계잼버리 폐영식에서 차기 개최지 자격으로 세계잼버리 대회기를 인수하는 등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공식 활동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잼버리 전북 관계자는 여가부, 한국스카우트연맹, 전북도 관계자를 비롯해 각계 인사 등 100여 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오는 9월 중 위원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새만금 대회 홍보 및 준비 등 본격적인 활동은 내년 초부터 이루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고 곧 올 가을 생각하시며 활기찬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제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